2024년 가을, 서울 종로구 어느 골목. 40년 된 북향서점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빛바랜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나무 선반 사이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어 나왔다. 72세 김태수는 오늘도 그곳을 찾았다. 퇴직한 지 7년, 국어 교사로 35년을 살다 내려놓은 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 산책, 점심 식사, 오후 독서, 그리고 저녁이면 홀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아들 준혁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다. 며느리와 손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태수에게 북향서점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서 오세요. 78세 박만수 노인이 책상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이 빛났다. 그는 40년째 이 서점을 지켜온 주인이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태수는 시 서적 코너로 향했다. 윤동주, 김소월, 정지용. 익숙한 이름들이 책등에 새겨져 있었다. 그때였다. 김 선생님. 만수가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이거 선생님께 딱 맞을 것 같아서요. 낡은 소설책이었다. 표지는 색이 발의 원래 제목조차 희미했다. 시간의 정도만 겨우 읽혔다. 이게 뭔가요? 특별한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태수는 책을 받아들었다. 종이가 부스러질 듯 바삭거렸다. 아마 수십 년은 된 듯했다.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그는 책을 가슴에 안고 서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책을 펼쳐보지 않았다. 왠지 집에서 천천히 읽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태수는 책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읽는 이에게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선택합니다. 무슨 뜻일까? 태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 순간 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신문이었다. 아니, 신문처럼 생긴 종이었다. 태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상단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은 10월 8일이었다. 7일 후의 신문. 태수는 황당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생각하며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삼면 부고란. 거기 또렷한 활자로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김태수 72세 별세. 10월 15일 오후 3시 32분. 종로구 율곡로 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급서.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0월 18일 오전 7시. 유족 장남 김준혁. 손이 떨렸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뭐지? 그는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의 이름이었다. 생년월일도, 주소도, 아들 이름도 정확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래의 신문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부고가 실린. 태수는 책을 닫았다. 그리고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야.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태수는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어젯밤 내내 그 신문 생각뿐이었다. 쓰레기통을 뒤져 다시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펼치자 여전히 그 글자가 또렷했다. 김태수 72세 별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태수는 신문의 다른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평범한 뉴스 기사들이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정책 발표 예정,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 2600선 돌파 전망. 종로구 일대 상습, 침수지역 보수공사 착수.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다. 진짜일까?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 뉴스를 검색했다. 당연히 그런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루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10월 9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다. 대통령이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신문 일면 기사 그대로였다. 우연일까? 10월 10일. 경제 뉴스에서 보도했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신문경제면 기사 그대로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10월 11일 지역 뉴스였다. 종로구청이 상습 침수 지역 보수공사를 오늘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회면 기사 그대로였다. 태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신문은 진짜였다. 미래를 예언하는 불가능한 신문. 그렇다면 자신의 부고 기사도 진짜란 말인가. 10월 15일 오후 3시 32분 종로구 율곡로 사거리 교통사고. 4일 후 자신은 그곳에서 죽는다는 뜻이었다. 태수는 손이 떨렸다. 신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다. 그는 서재를 서성이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아, 네.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걸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자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는 다시 신문을 펼쳤다. 부고란 아래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율곡로 사거리 교통사고. 신호위반 차량과 보행자 충돌. 72세 남성 사망. 짧은 기사였지만 충분했다. 사고 원인은 신호위반 차량. 장소는 율곡로 사거리. 시간은 오후 3시 32분. 태수는 종이에 메모하기 시작했다. 10월 15일 오후 3시 32분 율곡로 사거리 피할 것. 간단한 해결책이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안 가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정말 그렇게 간단히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혹시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태수는 다시 책을 펼쳤다. 소설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SF 소설이었다. 주인공은 미래를 보고 운명을 바꾸려 애쓰지만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메시지. 태수는 책을 덮었다. 아니야. 나는 바꿀 수 있어.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10월 12일. 태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율곡로 쪽은 절대 가지 않았다. 반대 방향으로만 걸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외출을 자제했다. 10월 13일. 장을 봐야 했지만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10월 14일. 내일이 그날이었다. 태수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째각째각 움직였다. 오후 3시 32분.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 아니,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된다. 태수는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핸드폰도 꺼두었다. 밤이 깊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안다. 신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자신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10월 15일 아침, 태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5시 12분. 앞으로 10시간 20분. 그 시간만 버티면 된다. 태수는 커피를 내렸다. 손이 떨려 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쓰레기를 버리는 노인, 모두 평온했다. 하지만 태수에게 오늘은 달랐다. 죽음이 예고된 날,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날씨, 정치, 경제, 모두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오전 9시,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려 있었다. 오전 11시, 점심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라면 하나를 끓여 억지로 몇 젓가락 먹었다. 오후 1시,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준혁이었다. 네, 아빠.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저녁에 집 근처 식당에서 밥 좀 먹을까 하는데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준혁이 먼저 연락한 건 몇 달 만이었다. 오늘은 좀 그렇구나. 왜요? 약속 있으세요? 아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봬요. 그래,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허전함을 느꼈다. 혹시 이게 마지막 대화가 될까봐 두려웠다. 아니다. 살아남는다. 반드시. 오후 2시. 태수는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오후 2시 30분. 30분만 더 버티면 된다. 오후 3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났다. 오후 3시 30분. 2분 남았다. 태수는 숨을 참았다. 눈을 감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길 기도했다. 오후 3시 32분. 똑, 똑, 똑.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3시 35분. 태수는 눈을 떴다. 여전히 거실이었다. 여전히 살아있었다. 성공했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운명을 바꿨어. 내가 해냈어. 태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태수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댁의 아드님 김준혁 씨가 교통사고로 실려 오셨습니다. 태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재킷을 움켜쥐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야 했다. 병원까지 가야 했다. 준혁이가, 그의 아들이. 태수는 골목길을 뛰어 큰 길로 나왔다.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빵! 굉음과 함께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를 덮쳤다. 시야가 회전했다. 하늘이 보였다. 아스팔트 냄새. 따뜻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아, 이게 마지막 생각이었다. 주변에서 비명이 들렸다.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119 불러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시계는 오후 3시 40분에 멈춰 있었다. 율곡로 사거리. 신문이 예언한 바로 그곳이었다. 8분 늦게. 하지만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태수는 죽었다. 잠깐.
이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 10월 15일 오후 3시 35분. 태수는 숨을 내쉬었다. 사고 예정 시각이 지나갔다.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진심으로 안도할 수 없었다. 왜일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말 이렇게 간단히 끝날까? 태수는 신문을 다시 꺼내 읽었다. 부고 기사를 천천히 훑었다. 10월 15일 오후 3시 32분. 종로구 율곡로 사거리 교통사고. 분명히 피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태수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계속 시계만 봤다.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하루가 저물어 갔다. 밤 10시. 태수는 침대에 누웠다. 내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 10월 16일이 되면 신문의 예언은 빗나가는 거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여전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혹시 내일 다른 방식으로 죽는 건 아닐까? 혹시 운명이란 건 정해진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벽 4시. 태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다. 고요한 새벽이었다. 그리고 10월 16일이 밝았다. 오전 8시. 태수는 핸드폰을 켰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뉴스를 확인했다. 어제 율곡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다. 진짜 피한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운명을 바꿨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태수는 기분이 이상했다.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컸다. 그는 다시 북향서점을 찾아갔다. 만수 노인은 여전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수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보였다. 이 신문, 진짜입니까? 만수는 신문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진짜 같습니다. 며칠간 예언이 전부 맞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 부고 기사가 있었어요. 어제 오후 3시 32분에 죽는다고. 근데 저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하셨군요. 네, 운명과 선택. 선생님은 선택을 택하셨습니다. 태수는 알 수 없는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선생님은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셨고,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왜 살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태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만수는 다시 책을 펼쳤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선생님 안에 있습니다. 태수는 서점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왜 살았는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운명을 바꿔서? 죽음을 피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태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 죽음 앞에 섰다가 돌아온 사람. 그에겐 이제 남은 시간의 무게가 달랐다. 10월 17일. 태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0월 15일. 나는 죽을 뻔했다. 아니,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살아있다. 왜일까? 단지 그 장소를 피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운명, 선택, 만수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태수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오래전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어린 준혁을 안고 웃는 자신, 아내와 함께 찍은 여행사진,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이제는 모두 과거였다. 나는 뭘 했지? 지난 7년간 퇴직 후 그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다.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 삶은 점점 작아졌다. 태수는 앨범을 덮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해. 그는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남은 인생 계획. 1점 아들과 관계 회복. 2점 오래된 친구들 연락. 3점 의미 있는 일하기. 4점 후회 없이 살기. 간단한 목록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태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빠야. 지난번 저녁 약속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좋아. 토요일에 보자.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태수는 웃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10월 19일. 태수는 오래된 친구 정우에게 연락했다. 태수야? 이게 얼마 만이냐?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괜찮아. 나도 바빠서 그랬지. 밥 한번 먹자. 그래. 이번 주에 보자. 좋아. 전화를 끊고 태수는 기분이 좋아졌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10월 21일 토요일. 태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식당에 갔다. 준혁은 이미 와 있었다. 아버지. 왔구나. 둘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죠.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 힘들겠구나. 아버지는요? 나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준혁은 메뉴판을 펼쳤다. 뭐 드실래요? 아빠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켜라. 식사 중에도 대화는 단편적이었다. 날씨, 음식, 건강, 피상적인 이야기뿐이었다. 태수는 말하고 싶었다. 죽을 뻔했다고, 운명을 바꿨다고,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동안 좋은 아빠 못 됐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어. 이제라도 잘하고 싶다. 너랑 더 자주 보고, 대화도 하고.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괜찮아. 울지 마. 아빠가 더 노력할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도 자주 연락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준혁이 태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랑해요. 아버지. 태수는 눈물을 참았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태수는 일기에 썼다. 오늘 아들과 화해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죽음 앞에 서보니 알겠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관계였다. 10월 23일. 태수는 정호를 만났다.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5년 만의 만남이었다. 야, 너 많이 늙었다.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둘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그동안 뭐 했어? 그냥 집에만 있었지. 아내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이제 좀 괜찮아.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정호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한 줄 알아? 건강이야. 건강. 그리고 친구. 맞아. 앞으로 자주 보자.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약속하자.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젊은 시절 추억, 앞으로의 계획. 태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10월 25일. 태수는 동네 도서관에 봉사 신청을 했다. 어떤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사서가 물었다. 책 정리나 아이들 독서 지도 같은 거요. 제가 국어 교사였거든요. 오, 정말요? 그럼 완벽하시네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태수는 기뻤다. 퇴직 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다. 10월 29일. 첫 봉사 날이었다. 아이들 10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태수는 동화책을 펼쳤다.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태수는 천천히 감정을 담아 읽어 내려갔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나무는 왜 계속 주기만 했어요? 태수는 미소 지었다. 나무는 사랑했기 때문이야.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거든. 그럼 나무는 행복했어요? 응, 나무는 행복했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나무 같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받기만 하는 소년 같았을까?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줬다. 오랜만에 교사였던 시절이 떠올랐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웠었는데 왜 잊고 살았을까? 11월 1일. 태수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지금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또 밥 먹을까? 좋아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웃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11월 3일. 태수는 북향서점을 다시 찾았다. 만수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선생님도 밝아지셨네요. 네. 처음 오셨을 때와 표정이 다릅니다. 뭔가 찾으신 것 같네요. 태수는 빙그레 웃었다. 네.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만수는 책을 한 권 더 건넸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삶의 의미에 대하여. 태수는 책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서점을 나서며 생각했다.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삶을 바꾼 것이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을. 11월 7일. 태수는 평소처럼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 없음. 태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또 신문이 들어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날짜는 11월 20일, 2주 후였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다. 3면 부고란. 김준혁 45세 별세. 11월 20일 오전 10시 15분. 강남구 테헤랄로 교차로 교통사고로 급서. 안 돼. 태수는 비명을 질렀다. 준혁이, 그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다는 거였다. 이럴 수가. 태수는 주저앉았다. 왜 또 신문이 온 걸까? 운명은 끝나지 않은 걸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준혁아, 너 괜찮니? 네, 저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태수는 신문을 다시 봤다.
11월 20일 오전 10시 15분. 테헤란로 교차로. 이번엔 아들이었다. 태수는 바로 북향서점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자 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봐요. 태수는 신문을 내밀었다. 만수는 천천히 신문을 읽었다. 또 왔군요. 또요?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자꾸 이런 신문이 오는 겁니까?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앉으세요. 태수는 의자에 앉았다. 만수가 말했다. 운명이란 건 복잡합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이 나타나죠.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죽음을 피했을 때 운명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럼 제가 살아서 아들이 죽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선생님은 아드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은 방법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를 피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전화해서 그날 집에 있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믿을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해서 그날 외출하지 말라고 하면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준혁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만나세요. 그리고 함께 있으세요. 그날 하루 종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점을 나섰다. 2주. 준혁을 구할 시간이 2주 남았다. 11월 8일. 태수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아빠,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갈까? 여행요? 갑자기요? 응. 아빠랑 둘이서 오래간만에.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에 가요. 그럼 11월 20일은 어때? 그날 하루만. 20일요? 한번 봐볼게요. 꼭 시간 내줘. 아빠한테 중요한 날이야.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계획을 세웠다. 11월 20일 아침 일찍 준혁을 만난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다. 절대 테헤란로 쪽으로 가지 않는다. 간단한 계획이었다. 11월 15일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20일 괜찮아요. 그날 뵐게요. 정말? 고맙다. 근데 왜 그날이에요? 특별한 날인가요? 응. 아빠한테 의미 있는 날이야.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그날 봐요. 태수는 안도했다. 이제 5일 남았다. 11월 19일. 내일이었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오전 8시 준혁 집 앞에서 만남. 오전 9시 북쪽으로 드라이브. 오전 10시 15분 사고. 예정 시각 강남 테헤란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것. 오후 함께 식사, 대화. 완벽한 계획이었다. 11월 20일 아침. 태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준비를 마치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준혁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7시 50분. 조금 일찍 왔다. 태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8시 정각.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아버지. 왔구나. 타. 준혁은 차에 올라탔다. 어디 가시게요? 북한산 쪽으로 드라이브 좀 하자. 날씨도 좋고. 좋아요. 차는 북쪽으로 향했다. 강남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오전 9시.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다. 여기서 커피 한잔 할까? 네. 둘은 카페에 앉았다. 오전 10시. 15분 남았다.
태수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아버지, 왜 자꾸 시계 보세요? 아, 아니야. 그냥 오전 10시 10분. 5분 남았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전 10시 15분. 정확히 그 시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카페는 평화로웠다. 준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정말 좋구나. 성공했다. 아들을 구했다. 오전 10시 30분.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김준혁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죄송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네, 정말 중요한 일이래요. 죄송해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태수가 소리쳤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다. 왜 그러세요? 오늘은 절대 회사 가면 안 돼.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태수는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준혁아, 들어봐. 오늘 내가 테헤랄로 쪽으로 가면 사고가 날 거야. 네. 무슨 소리예요? 미래를 보는 신문이 있어. 거기 내가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나와 있어. 준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진짜야. 내가 거짓말하겠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준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저 가봐야겠어요. 택시 부를게요. 안 돼. 태수가 준혁의 팔을 잡았다. 제발, 오늘만은 안 돼. 준혁은 아버지를 물리쳤다. 아버지, 이상해요. 저 진짜 가봐야 해요. 그는 카페를 나섰다. 태수는 뒤따라 나갔다. 준혁아. 하지만 준혁은 이미 택시를 잡아탔다. 테헤랄로 쪽으로 가주세요. 안 돼. 택시가 출발했다. 태수는 자신의 차로 뛰어갔다. 시동을 걸고 택시를 뒤쫓았다. 준혁아. 제발. 차는 빠르게 달렸다. 태수는 앞서가는 택시를 쫓아갔다. 신호등에 걸려 거리가 벌어졌다. 제발, 제발. 테헤랄로에 가까워졌다. 오전 10시 50분. 이미 사고 예정 시각은 지났지만 불안했다. 혹시 시간이 바뀐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 아닐까? 태수는 엑셀을 밟았다. 그때 앞에서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끼익. 택시가 급정거했다. 태수도 급히 차를 세웠다. 뛰어내려 앞으로 달려갔다. 준혁아. 택시 문이 열리고 준혁이 나왔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너, 괜찮니? 네, 근데 앞에 사고가 났나 봐요. 태수는 앞을 봤다. 교차로 한가운데 차 2대가 부딪혀 있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 듯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가 사고 났을 거예요. 택시 기사가 말했다. 준혁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설마.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그 사고야. 준혁은 말을 잃었다. 둘은 인도로 비켜섰다. 아버지, 정말 신문이 있었어요? 응, 제 사고가 예언되어 있었고요. 응,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진짜였어. 준혁은 사고 현장을 바라봤다. 저게 저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준혁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살려주셔서. 태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 집에 왔다. 그 신문 좀 보여주세요. 태수는 서랍에서 신문들을 꺼냈다. 준혁은 천천히 읽었다. 정말 신기해요. 이게 대체 뭐죠? 나도 몰라. 헌책방 할아버지가 준 책에 들어 있었어. 할아버지가요? 응. 북향서점 주인.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야겠어요. 그 서점. 같이 가자. 11월 21일. 태수와 준혁은 북향서점을 찾았다. 하지만 서점은 문이 닫혀 있었다.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는 열었는데. 태수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저기요. 북향서점 주인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박만수 할아버지요?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네. 태수는 충격을 받았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집에서 조용히 가셨대요. 나이도 많으셨으니까요. 태수와 준혁은 서점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응. 태수는 서점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다. 책들이 여전히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김태수 선생님께. 태수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그때 옆 가게 주인이 열쇠를 가져왔다. 할아버지가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편지를 집어들었다. 김태수 선생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군요. 신문의 비밀을 알고 싶으셨죠? 사실 신문은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2번 모두 바꾸셨습니다. 본인의 죽음과 아드님의 죽음. 이제 아시겠습니까? 운명이란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진짜로 사는 법을 아셨을 겁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세요. 박만수 올림. 태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11월 23일. 태수와 준혁은 만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빈소는 조용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온 사람들 모두 만수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표정이었다. 좋은 분이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다. 저한테도 특별한 책을 주셨죠. 그 책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며 준혁이 물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인생이요. 이제 운명을 바꾸셨잖아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잘 살아야지.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12월 1일. 태수는 도서관 봉사를 계속했다. 아이들은 그를 좋아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세요? 오늘은 마지막 잎새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태수는 책을 읽어 내려갔다.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야기. 읽으면서 자신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2월 10일. 준혁이 주말마다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 주는 뭐 하세요? 도서관 봉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시네요. 응, 바쁜 게 좋더라.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밝아지셔서. 태수는 웃었다. 너도 고맙다. 자주 와줘서. 당연하죠. 제 아버지인데요. 12월 20일. 정우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다. 야, 태수야. 요즘 완전 달라졌어. 그래?
응. 표정도 밝고, 말도 많아지고,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뭔데? 살아있다는 것. 친구들은 웃었다. 무슨 철학자처럼 말하네. 진심이야.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알겠어. 친구들은 술잔을 들었다. 그래.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래.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올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해였다. 죽음 앞에 섰고, 운명을 바꿨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아들과 화해했고, 친구들을 다시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 박만수 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분이 준 책, 그 신비로운 시문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다. 선택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더 잘 살겠다.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자정이 되었다. 새해가 밝았다. 태수는 창밖의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25년 1월 15일. 태수는 북향서점 앞에 섰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만수의 조카가 서점을 정리하기로 한 날.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아, 선생님. 삼촌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서점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삼촌이 선생님께 남긴 게 있다고 하셔서요. 조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시간의 정원. 태수가 처음 받았던 그 책이었다. 이거 드리래요. 태수는 책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새로운 손글씨가 추가되어 있었다. 이 책을 읽는 이에게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이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박만수수. 태수는 이해했다. 이 책은 순환하는 거였다. 한 사람이 읽고 깨달으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책,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삼촌이 선생님께 드리래요.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서점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 누구에게 줘야 할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운명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 선택을 잃어버린 사람. 2월 5일,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수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공허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책 찾으세요? 아, 아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태수는 옆자리에 앉았다. 괜찮으시면 추천해드릴 책이 있는데요. 네. 태수는 가방에서 시간의 정원을 꺼냈다. 이 책,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읽어보시겠어요? 남자는 책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으세요. 책 속에 답이 있을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태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 남자 차례였다. 책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줄지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택의 기회를 줄이라는 것. 운명을 바꿀 기회를. 2월 20일. 태수는 준혁과 함께 산책을 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해. 신문 이야기. 가끔 생각나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응. 근데 이제 안 생각해.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준혁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도요. 아버지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서로 변한 거지. 감사해요. 아버지. 나도 감사하다. 아들.
둘은 나란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상쾌했다. 새들이 지저귀었다. 모든 게 아름다웠다. 살아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그리고 태수는 걸음을 이어갔다. 미래를 향해.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향해.